반갑습니다. 지한의도에서 우편과 예금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우라 합니다. 먼저 이제 주말 이 소중한 시간 내서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2024년도에 계리직이 대규모로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내용이 개편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갖다 준비하는 방식도 크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들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2023년도까지는 이제 커밀이라는 과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가 또 과목 중에 아주 중요한 축으로 갖다 하나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이 있고 예금과 보험이 합해져서 이제 금융 해서 이제 요 네 과목이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문제씩 딸려서 영어 두 문제, 그리고 이제 한문 두 문제, 요렇게 해서 이제 풀과목이었던 거예요. 80문제.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올해부터는 이제 대규모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이제 우예보가 됐어요. 우예보. 자, 금융이 두 과목으로 나뉘어서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우편은 기존이랑 똑같이 20문제. 그리고 이제 커밀과 영어가 비중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컴영이 아니라 영컴입니다. 영어 7문제, 그리고 이제 커밀 13문제. 이렇게 이제 비중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를 갖다 보시면 있죠. 이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커밀이 18문제에서 자, 여기 이제 13문제로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그 2023년도까지만 해도 계리직을 갖다 준비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그리고 2023년 이전에도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리직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커밀을 잘해야 된다. 커밀을 잘해야지 계리직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당시 2023년도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커밀이 당시에 18문제였거든요. 분명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커밀이 가장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 과목을 합한 것보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양을 공부를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얘 3분의 1만큼 공부를 하면 얘는 거의 90점이 나와요. 90점. 만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공부를 해도 커밀은 7, 80점이 나오기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막 학생들 40점, 50점, 막 60점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 바로 커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이제 커밀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제가 2023년도 작년도에 계리직 시험에 응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필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에 응시를 하고 제가 합격을 하면서 저는 아예 다른 마인드로 접근을 했어요. 커밀이 18문제.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시간 대비 효율,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나오기도 어렵고 공부할 양도 너무 많아요. 제가 6개월 만에 합격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커밀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공부하듯이 정상적으로 정석적으로 커밀을 갖다 공부한다면 절대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6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커밀을 공부하고 2개월 동안 얘들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도저히 합격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마인드를 접근을 바꿔가지고 있죠. 커밀은 그냥 명가락만 하자. 명가락만 하고 커밀은 어차피 성적 잘 안 나오는 과목이니까 커밀은 영어랑 합해가지고 명가락 안전하게 명가락 할 수 있게 한 50점 정도 목표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편과 금융,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갖다 받아가지고 전체 평균을 높여서 합격을 하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얘들 평균 90점 정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얘 딱 50점 나왔어요. 영어랑 이제 커밀이랑 같이 공부해서 5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한 시간 배분은 있죠.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은 커밀을 갖다 이런 과목에 비해서 몇 배나 투자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요 과목들이 한 절반 정도 시간 하루 제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다 평균을 내면 수험생으로 순수하게 집중을 하면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10시간 거의 한 3주 시간 정도로 갖다 커밀에 투자를 해가지고 있죠. 커밀을 갖다 이제 50점을 받고 나머지 과목들 고득점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을 때 성적이 커트라인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에서 4문제를 더 맞췄어요. 넉넉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4문제가 있죠. 제가 마킹에서 3문제를 실수를 했어요. 원래 마킹 실수를 안 했다면 7문제 정말 넉넉하게 커밀을 갖다가 반타작 저득점을 해도 있죠. 다른 과목들의 고득점을 갖다가 하면은 넉넉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3년도까지 이전 체제에서 경험입니다. 이제 24년도가 되죠. 커밀이 13문제가 돼버렸죠.
이제는 이런 성향은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올해 이제 합격자들이 이제 나올 건데, 나오면은 커밀 공부를 안 하고 영어 성적 잘 받고 커밀 그냥 찍기만 해가지고 한 4, 50점 받고 있죠. 합격한 사람들 꽤 나올 거예요. 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커밀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는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나요. 물론 재능 있는 사람은 있죠. 우리 박 교수님 수업 들어보신 분 중에 작년에 커밀을 갖다 만점 받은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학생들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은 아주 특별한 학생이고 있죠. 대부분은 커밀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거나 그 정도 성적이 나오려면 엄청난 시간을 갖다 투자를 해야지 성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있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커밀을 갖다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커밀을 포기하십시오. 초시생들은. 근데 이 커밀을 갖다 포기하라고 해서 아예 제끼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밀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학생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타사라든지 저희 학생들도 그래요. 공부 딱 시작시켜 놓으면 커밀부터 잡고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 대부분입니다. 한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한 5시간 공부해서 한 5점 한 문제 정도 맞춘다면 얘 5시간 공부하면 있지 않습니까? 얘는 1시간에 한 문제 정도로 맞출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초시생 입장에서 있죠. 조금이라도 일단 평균으로 갖다 일정 수준까지 먼저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컴퓨터만 잡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만 잡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면 또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일단은 우예보를 갖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영어도 많이 챙기셔야 돼요. 우예보가 일단은 가장 시간 대비 효율이 높아요. 얘들은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고요. 얘들은 여러분이 일정 수준을 쌓아놓으면 배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쌓아가지고 모의고사에서 일정 정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전에 가도 거의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우예보는 그러니까. 근데 커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막 만점 받죠. 그러니까 90점, 100점 맞는 학생도 실전에서 보시면 막 40점, 50점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동시에 모의고사에서 4, 50점 받다가 막 7, 80점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 대비 효율도 낮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얘보다는 있죠. 우예보로 갖다 먼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초시생들 지금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해도 6개월, 7개월이면 얘들 충분히 평균 90점대까지 올릴 수 있어요. 얘들 평균 90점대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 여기서 여러분 꽈락만 안 맞으면 있죠. 한 50점 정도 이상만 맞으시면 합격권 갑니다. 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지간한 지역은 대부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합리적으로 일단은 쉽고 성적이 빨리 나오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우예보로 갖다 먼저 챙기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챙기셔야 될 거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7문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커밀이 13문제면 커밀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간 대비 효율이 영어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율을 들 때 이렇게 비율을 듭니다. 영어는 외국어고 커밀은 외계어다. 어떤 게 성적을 갖다 빨리 올리기 쉬울 것 같아요? 영어가 더 쉬워요. 영어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초가 있는 학생들은 정말 쉽고 있죠. 왜냐하면 계리직 영어가 공무원 시험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초가 없더라도 외계어보다는 외국어가 낫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세요. 그래 영어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 없이 이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실력에 맞춰가지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그 공부를 갖다 해가시면 일정 성적까지 7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6에서 적어도 이제 5문제 이상 6문제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시험입니다. 그러면 영어 6문제만 맞추고 이거 있죠. 그냥 다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확률적으로 이게 몇 개 맞출까요? 13문제. 4분의 1로 맞추죠. 그러니까 3문제 정도로 맞춰요. 그럼 꽈락이에요, 아니에요? 40점이 꽈락이에요. 영어를 6문제 맞추고 이거 그냥 찍어버리면 45점이 나와요. 꽈락은 면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과목들이 한 평균 95점 정도 선 나오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버리면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운이 좋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커밀도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되게 기본적으로 반복돼서 패턴화돼서 유형화돼서 나오는 기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주 210시간 동안 커밀 공부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반복돼서 출제되는 유형들을 찾고 있죠. 그 문제들을 갖다 기술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방식들을 갖다 이제 암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8문제가 있죠. 제가 예측했던 문제 중에 8문제가 나왔고 있죠. 그 8문제를 저는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8문제를. 그리고 이제 찍어서 이제 맞춘 문제까지 합해가지고 제가 이제 3주를 공부해서 커밀을 갖다가 50점을 갖다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커미를 갖다가 장하게는 공부를 하지 마시되 있죠. 그렇다고 아예 제끼시면 안 돼요. 아예 제끼지 말고 뭐 어떤 과목이든 있죠. 60점 정도까지는 성적을 받는 게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요령껏 여러분들이 기존에 정말 중요한 유형화된 문제들을 갖다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암기력, 이해력을 가지신 학생들이라도 있죠. 강사님들이 리드만 잘해주신다면 한 3주면 있죠. 5, 60점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5, 60점 정도까지는 전형화되어 있는 패턴화된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먼저 챙기세요. 그러면 이거 6에서 한 7문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재시생이라서 시간이 많거나 근데 혹은 초시생인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그리고 난 커밀이 너무 재밌어. 커밀이 딱 적성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7문제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파트로 더 확장을 갖다 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미를 절대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할 때, 성적을 쌓아갈 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죠. 이 과목들, 이거 60문제나 돼요. 이 13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것만큼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합판만큼 이 공부를 갖다 지금까지 해봤어요. 그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초시생은 이렇게 해서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시생들 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했다는 사람, 6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거 구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구라냐면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떨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시험 6개월 전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후기를 쓰면 나 6개월 만에 합격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6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4개월도 있어요. 근데 면접할 때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한번 물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정도 기간에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 좀 내외고 있죠. 대부분은 제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만약에 커밀이 중심이 아니라 얘들부터 차근차근 쉬운 과목부터 차근차근 성적을 쌓아가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단기에 있죠. 7개월 만에 6개월 만에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번에 이제 24년도에 과목이 많이 개편됐죠. 가장 큰 변화는 뭐다? 커밀의 변화다. 커밀이 꼭대기에서 꼬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커밀을 갖다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빨리 합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커밀이 지금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라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얘들은 그냥 전부 다 정독해서 다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커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커밀이 얘들만큼 시간을 갖다 잡아버려요. 얘들보다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자 우예보 얘가 가장 성적이 빨리 나요. 그러니까 얘들의 성적을 갖다 일정 정도 올리면서 시간을 갖다 먼저 확보하면서 남는 시간을 가지고 영어 꾸준히 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커미를 갖다 일단은 자 기본적인 유형까지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90점 이상 완성을 했고 얘들 다 일정 수준까지 올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커밀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제 커밀의 이제 특정 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내가 챙기고 싶고 좀 빈출된다 이런 파트들 있죠. 이런 파트들부터 하나씩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7문제에서 8문제, 9문제 수준으로 차근차근 올려가십시오. 이것부터 커밀이 제일 어렵다더라. 당락을 결정한다더라. 나 커밀 적어도 한 11문제 정도 수준까지 만들고 다른 과목 공부하겠어.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은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기 싫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성적 그러니까 커밀 한 문제랑 우편 한 문제랑 5점 똑같아요. 그러니까 커밀에 집착하지 말고 있죠. 커밀에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여러분이 이제 계리직 시험을 갖다 준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제 이제 우편과 예금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갖다 시켜드려야죠. 그러니까, 어제 마침 제가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수강생분께서, 이제 좀 오늘 얘기할 만한 좋은 얘기를 갖다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그 합격자 중 하나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년도 이제 합격자죠.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연수원에 갔어요. 그리고 연수원에서 합격자들끼리 얘기가 나왔대요.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각 과목에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하면서 우편 예금과 관련된, 강의 어떤 게 제일 좋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동생이 만약에 계리직 시험을 갖다 준비한다면 우편예금은 우정우 선생님 강의를 갖다 추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갖다 제가 듣고 역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제 전년도 강의가 제가 작년도에 강의를 갖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시험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가지고 6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제가 새로 시작한 우편예금이란 과목 2과목, 그 다음에 기존의 강의 2과목, 일주일에 4일을 갖다 강의를 하면서 있죠. 그 다음에 또 3권의 책을 썼어요. 우편예금과 관련된 3권의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수험생으로 제가 가르치는 2과목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과목 2과목까지 해가지고 제가 합격을 했어요. 이걸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를 갖다 시작하기 전에 학원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6개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6개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거 괜히 시작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막 시작하면서 호언장담을 했던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붙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필기를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나서 이제 느낌이 이거였어요. 우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저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에는, 이게,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판 가서는. 그러니까 거의 포기를 했고, 막판에 진짜 집중을 했어요. 막판에 강의 딱 끝나고 한 2주 정도가 저한테 주어졌거든요. 그때 정말 집중해가지고 정말 시간 관리를 갖다 잘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그런 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평가를 갖다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상황이 완전 달라졌죠. 올해는 제가 수험생도 아니죠. 그러니까 수험생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계리직 확정 공고, 시험 확정 공고가 언제 났습니까? 12월 28일에 났죠. 근데 저희 쪽에서는 계리직 확정 소식을 갖다 조금 더 일찍 알고 있었어요. 10월 중순쯤 알았고 있죠. 그래가지고 10월 30일 날 우준모로 갖다 통해가지고 있죠. 계리직 시험 확정 공고로 갖다가 우준모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2개월 전, 지금으로부터 2개월 보름 전부터 지금 올해 강의를 갖다 시작을 했어요. 전년도는 막 12월 말쯤 돼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제가 이제 고생하면서 짬밥을 갖다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합격도 하고, 그리고 책도 만들고, 강의도 해보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 그런 평가를 받았던 강의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있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강의를 갖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직 시험을 갖다 선택을 하시고 지안을 갖다 선택을 하시면 최고의 우편과 예금을 갖다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도 있죠.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작년은 그냥 바로 이론 강의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바로 최종 모의고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다듬어져 가지고 있죠. 이미 전년도에 있죠. 기초 강의란 걸 갖다 10강 내외로 해서 만들었어요. 예금과 우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똑똑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한 상위 30에서 40%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바로 요 기본 강의격인 올인원 강의를 갖다 들으시면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늦는다든지, 약간 좀 학습 능력이 조금 이제 평범 이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분들. 저도 되게 둔한 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요런 강의를 갖다 바로 들으시면 좀 이제 어려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편이라든지 예금에 있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10강 내외 로 해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을 쌓을 수 있는 강의를 갖다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이건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아요. 강의가 되게 짧기 때문에 있죠. 여러분이 반복하기가 되게 쉬워요. 한번 처음에 이제 정독으로 들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복습할 때는 한 1.5배속으로 들으면 한 8시간, 7시간만 해도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강의입니다. 가지고 이제 요런 강의를 갖다 한 2-3번 정도 듣고 우편과 예금에 대한 기본 감각을 쌓으시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올인원 강의로 들어오시면 되게 좀 편하게 있죠. 조금 이제 평범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편하게 요 올인원 강의를 갖다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올인원 강의가 작년에 이제 기본 강의에 해당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갖다가 듣고 소화하시고 나면은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려요. 실제 이 강의만 이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을 정도면 시험에서 이제 90점 이상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커리큘럼인 문제풀이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은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이제 적용하는 연습들 있지 않습니까? 적용하고 반복하는 연습.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문제들을 갖다 이제 반복해서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모의고사는 요거는 이제 거의 시험 직전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실력들을 갖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다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그 작년 시험에 정말 이제 후회됐던 게, 그 막판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이제 실전 경험 같은, 실전 연습 같은 걸 갖다 안 하고 들어갔어요. 옛날에 시험 많이 봤으니까 충분히 잘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제가 시험 본 지 거의 한번 10년, 15년이 넘었으니까 시험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막 이렇게 문제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풀고 있는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관리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2분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2분 남았습니다. 아니, 원래는 시험 관리관이 5분 전쯤에, 10분 전쯤에 미리 얘기를 줘야 되는데, 그 시험 관리관이, 좀 어리버리했나 봐요. 그러니까 2분 전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2분 전에 막 마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3개 미스, 마킹하는데 미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시험 관리관의 탓이 아니라, 원래는 제가 관리를 했어야 되었어요. 제가 한 5분, 10분 정도로 갖다 이제 딱 정해가지고 마킹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모의고사를 갖다 이제 실전처럼 이제 여러분이 좀 연습을 갖다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없었던 새로운 커리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전날 찍기 특강. 시험 전날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있죠. 유력한 문제들을 갖다 이제 좀 찍어 드릴 거예요. 전년도 시험에 제가 시험 직전에 뭔가 이게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카카오톡 오픈톡에 그러니까 그 우정우 뭐 게리스터디라는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50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 그 방에서 있죠. 그 방에서 시험 전날에 제가 한 문제를 갖다 탁 찍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커밀 있지 않습니까? 커밀에서 그 뭐였지? 그러니까 챗GPT 있죠. 챗GPT가 당시 핫 이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챗GPT랑 기존의 인공지능과의 차이점들, 이거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유력하니까 요거 한번 챙겨보고 가세요 하면서 탁 톡을 갖다 남겼거든요. 지금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거. 근데 그게 바로 그 다음날 시험 1번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로. 제가 약간은 감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시험 치고 이럴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시험 직전에 이제 뭐 커밀부터 해가지고 있죠. 제가 가르치는 과목부터 해가지고 주요하게 지금도 이제 몇 문제 정도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다 이제 찍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다 이제 라이브로 이제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년도보다 이제 조금 더 다듬어진 있죠. 5단계로 커리를 갖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 뭐 질문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없어요? 없으시구나. 네? 법률 같은 것도. 법률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예전에 이제 항상 그래요. 법률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우예보 합해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법률은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본문에서 이미 풀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본문에서 안 푼 내용까지도 다루게 된다. 그럼 공부 범위가 한 1.5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갖다 더 맞추기 위해서 법률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 1.5배 늘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문제를 갖다 쿨하게 제끼고 자주 나온 문제에 집중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률에서 좀 지금까지 기출이 되었고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일부러 갖다 체크해드려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근데 법률 전체를 갖다 다루는 거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 다루게 되면 여러분 공부 범위가 1.5배 혹은 난이도까지 고려한다면 2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버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금 한 문제 법률 나온 거 그거 제끼고 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예보는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작년에 그 법률까지 챙기고 갔다? 그럼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챙겨야 되는 본문에 나온 내용조차도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교재 가볍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편의 정석, 이게 이제 그 우편 교재인데 시중에 나오는 이제 그 우편 일반 교재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본 교재를 갖다가 그냥 색깔만 바꾸고 편집만 해서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교재를 갖다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교재는 단순히 이제 색깔만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순리에 맞게 재구성을 갖다 한 거예요. 목차도 약간 조정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을 갖다가 없는 내용을 끼워 넣거나 있는 내용을 갖다 막 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편은 뺀 내용이 하나도 없고 있죠. 예금은 여러분이 교환을 공부하시면서 보셨을 건데 반복된 내용도 나오고 이게 좀 장황하게 줄글로 쭉쭉쭉 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시험에 안 나올 법한 내용들은 좀 빼면서 요약집 형식으로 있죠. 정리를 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그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나온다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이제 그 실강 우편 실강 시작할 때 나온다고 했는데 또 이제 부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화요일 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다음 주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그 다음 주 있죠. 그 다음 주, 다음 주 있죠. 1월에 이제 말 25일쯤 해가지고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